외국을 방문하려고 하는 한국인들이 해외 곳곳에 입국이 제한되거나 금지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6시 기준으로 외교부에 따르면 50개국에 이른다고 합니다. 특히 지금 중국이 상당히 논란인데 지금 중국이 5개 지역에서 지금 우리 국민들을 좀 제한하고 있다고 해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중국의 과도한 조치다 이렇게 좀 항의를 했는데 이 왕이 외교부장의 얘기를 봤더니 글쎄요, 좀 상당히 지금 이게 과도한 조치가 아니라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 외교부 장관의 얘기는. 네네. 글쎄 저걸 보면서 제가 드는 생각은 네. 얼마 전에 이제 대구에서 확진자가 확 난 날 네. 대통령이 시진핑 주석한테 전화를 걸어서 예, 예.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다. 네. 어려움을 중국이 어려움이 우리의 어려움이다. 이렇게 그래, 얘기했습니다. 얘기했죠. 네. 우리 대통령은 중국의 어려움을 우리 어려움이다 생각했는지 모르겠으나 시진핑 주석은 우리의 어려움을 중국의 어려움이라 생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까? 처음에 이제 중국인 입국 금지를 얘기할 때 여러 가지 왜 중국이 입국 금지하면 안 되느냐 얘기를 뭐 정부와 여당 쪽으로 할 때 무슨 얘기들을 많이 했냐면 상호주의 얘기했어요. 그죠? 그랬죠. 상호주의 얘기하고 중국과 관계가 어려워진다는 얘기는 당연히 깔려있는 거고 네. 우리가 중국을 입국 금지하면 나중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딴 데 가서 입국 금지 당하는 그런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 상황 보세요. 모리셔스, 베트남, 대만 전부 다 우리나라 사람들 입국 금지란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거기다가 우리가 어찌됐든 간에 선의를 베풀었던 중국마저도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의 입국을 제한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한번 냉정하게 보시자고요. 중국의 태도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정치적으로는 안 맞을 수는 있죠. 왜? 네네. 우리는 중국에서 확진자가 많이 나왔을 때 막지 않았는데 중국은 막았으니 정치 외교적으로는 무리는 있을 수는 있으나 순수하게 방역이란 차원에서 생각을 해보면 중국이 저렇게 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네. 왜? 우리나라 방역 전문가의 정은경 본부장도 방역 차원에서는 감염원이 들어오는 것을 막는 것이 맞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감염학회에서도 그렇게 권유를 했어요. 네. 그럼 방역이란 차원, 국민 건강이란 차원에서는 막는 게 맞다라는 거죠. 네. 그런데 정부는 다른 이유들을 가지고 막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중국은 막았습니다. 그럼 네. 왜죠? 순수하게 방역과 국민 건강만 생각했기 때문이죠. 네.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야 되는 것인가? 이 상황에 대한 답은 청와대가 내놔야 된다는 겁니다. 네. 네, 박인묵 교수님과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중국의 관영 매체인 황구시보에서는 이거는 외교 문제가 아니라 방역 문제다 이렇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서 더 강하게 반박한 것 네, 같습니다. 한국시보는 그냥 언론이 아니라 중국의 관영 매체입니다. 네. 중국의 뜻이라고 봐도 이해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강경화 장관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중국 대사도 지금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이 외교 장관이 전화를 할 정도면 밑에서 사실은 밑작업을 다 해야 됩니다. 네. 그 차원에서 해놓고 거기서 우리한테 돌아오는 답이 우리가 원하는 답이 있을 때 장관도 나서고 대통령도 나서고 해야 될 부분인데 네네. 지금 우리 외교 정책 당국이 하는 거 보면 대통령이나 장관께서 너무 전면에 나서서 합니다. 그러면은 이게 외교적으로 뒤틀릴 때 빠져나갈 길이 없습니다. 네. 사실은 이랬을 때 외교뿐만 아니라 민간 단위에서 밑에 작업을 좀 더 면밀하게 해서 네네. 이게 원하는 답이 나와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중국 입장에서 너무나 당연한 얘기를 한 겁니다. 국민의 안전이 우선이니까요. 예. 그리고 중국의 외교를 우리가 잘 이해해 보면 신뢰 외교의 중심에 있는 나라입니다. 우리가 네네.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 때도 중국 외교를 굉장히 중시해서 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 딱 사드 배치되고 나니까 중국이 돌변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다 내쫓아 보내고 한령을 내리고 이런 정도로 외교는 사실은 중국의 외교를 보면 그런 신뢰 외교를 제일 우선시하기 때문에 네. 우리 외교 당국이 과연 중국의 깊이 있는 외교 전략 전술을 이해하고 있는가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좀 너무 성급하게 장관이나 대통령이 나섰다 좀 아픈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50개국에서 지금 입국 금지 및 제한 그리고 중국에서는 5개 성에서 지금 우리 국민들을 입국하면 격리 조치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전병률 교수님. 네. 어제 또 청와대에서 이런 지금 중국인 입국 금지에 대한 좀 여론이 높아지니까 처음으로 입장을 냈는데 네. 중국 같은 경우는 외교보다 방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우리 네. 청와대 같은 경우는 이런 입국 금지에 대해 방역의 실효적 측면과 국민의 이익을 냉정하게 고려해야 한다면서 그럴 필요성이 없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방역 전문가로서 또 의료인으로서 보셨을 때 이걸 어떻게 좀 분석을 하시나요? 안타까울 뿐이고요. 아, 예. 아직도 어떻게 보면 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아, 그래요. 국민들이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 예. 또 전문가 단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예,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나도 모르고 있다. 네네. 과거부터 우리가 이런 감염병이 발생하면요. 예. 제일 먼저 채택하는 것은 일단 감염원으로부터의 그 입국을 제한하는 겁니다. 네. 역사적으로도 그렇고요. 그러지 못한 나라는 과거에 그 스페인이 남미를 정복하는 과정에서 마야 문명, 잉카 문명이 그렇게 망했습니다. 네네. 또 중세 유럽의 패스트가 네. 중국으로부터 넘어간 건데 몇 년을 걸려서 넘어갔죠. 지금 네. 같으면 비행기 타고 하루면 갑니다. 근데 그 당시 유럽 인구가 3분의 1이 사망을 했어요. 네. 그 정도로 무서운 게 감염병인데 네네. 바로 이웃나라에서 1월부터 수천 명의 환자가 발생하고 수십 명, 수백 명이 사망하는데 그거를 그냥 빗장문을 다 열어놓고 있었으니 네. 우리나라에는 그런 해외 유입 환자들이 얼마나 많이 오겠습니까? 네네. 네. 그런 것들이 결국은 지역사회의 감염을 충분히 지연시킬 수 있는 시간을 벌어야 되는데 불과 4주 만에 지역사회 감염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31번 환자가 발생이 된 겁니다. 그렇군요. 지역사회 감염을 충분히 늦췄으면요. 네네. 31번 환자가 나타나도 우리가 충분히 준비하는 시간을 갖고 예. 그리고 나타나는 거예요. 네. 지금 아무것도 준비 안 해놓으니까 마스크 300만 장 주고 네. 우리는 마스크도 못 구하고 예, 예. 지금 병상도 준비 못하고 네. 격리시설도 준비 못해가지고 집에서 기다려라 하고 사망하고 네. 너무 안타깝습니다. 안타깝네요. 네. 근데 그런가 하면 또 중국에서 이런 소식이 들려왔는데 중국의 뭐 사스 영웅이라고 불리는 중국 의학 전문가 중난산 원사라는 사람이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당연히 지금 이게 우한에서 발생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코로나19가 발원지가 중국이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건 또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중국은요 매일 색다른 발표를 하기 때문에 아, 예, 예. 도저히 신뢰가 안 갑니다. 예. 그 중랑산이라는 사람이 계속 발표를 하는데 계속 엉뚱한 발표를 해요. 네네. 그러니까 무슨 뭐 혼란수를 두는 건지 예.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네, 네. 이런 가운데 자리를 비웠었던 강경화 외교부 장관 어제 유럽 출장길에서 귀국했는데요. 그 모습 함께 보시죠. WHO 사무총장도 그랬고 제가 만난 각국의 외교 장관들 또 어제는 영국에서 영국 보건상도 만났습니다만 한국이 그 능력이나 그 준비 태도에 있어서 가장 잘 준비가 된 나라고 물론 지금 확진자 케이스가 많이 늘고는 있지만 한국의 능력을 믿는다 하는 것이 이제 국제사회 그리고 WHO의 평가입니다. 변호사님 잘 준비가 됐다고 보고 있다고 했는데 사실 우리 국민이 체감하기엔 변화된 게 없어 보이고 또 심지어 영국 외교장관을 만나러 갔는데 만나지 못하고 돌아오는 사태까지 있었습니다. 그렇죠. 어제 이제 강경화자 얘기해 보시면 영국 보건상도 만났습니다. 우리가 잘 대처하고 있다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보건상 만나러 간 거 아닙니다. 외교부 장관 만나러 갔어요. 네. 근데 못 만났습니다. 그래서 대타로 나온 보건장관상 만나고 온 겁니다. 그거 하나 먼저 말씀드리고 글쎄 모르겠어요. 외국 이제 관료들이 뭐 덕담치 않아서 그렇게 얘기했을 수는 있으나 그걸 정말 진짜로 믿고 공항에 들어와서 외국에서도 우리 방역을 잘하고 있다고 우리를 나라를 믿고 있는다고 합디다 라는 말을 저렇게 하고 싶었을까요? 실제로 국민들이 체감하는 건 그게 아닌데 예, 예.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국정에 대한 책임은 결과 책임이고 무한 책임입니다. 네네. 여러 가지 우리가 이래서 못했어란 말이 통하는 상황이 아니다. 네. 특히 건강과 안전에 대한 것들은 국정 책임은 무한한 결과 책임을 집권 세력에 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꼭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속보가 들어와서 좀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현대차 울산 공장 근로자가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현대차 울산 2공장이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코로나19 국내 속보 또 코로나19로 시험대에 오른 우리 외교부 상황 짚어봤는데요. 외국 상황도 심각합니다. 이 내용은 잠시 뒤 글로벌 뉴스룸에서 전해드리고요. 전병일 교수님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